x는 a에서 극한값은 베타다. 알파하고 베타는 실수, 숫자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거일 때 1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fx는 k가 리미트 밖으로 나갔네요. 와우! 밑줄 긋고 밖으로 이라고 써놓으십시오. k가 바깥으로 나갔어. 극한 기호가 있어도 k를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k는 아래 첨자 x와 연관이 있니 없니? 없지. 약간 시그마 같은 그런 개념인 거야. 아래 첨자가 x이기 때문에 x랑 상관없는 상수는 바깥으로 빼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k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k 알파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하. 이게 무슨 뜻이지?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x가 예를 들어 3이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만약 1로 갈 때 여기가 2fx면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일까? 2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의 편의를 위한 성질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계산의 편의. 편의가 맞아요? 편리가 맞아요? 편리? 편의? 뭐가 됐든 아무튼 계산을 빨리 하라는 얘기야. 됐죠? 성질이죠. 그럼 쌤이 뭐 해줘야 되죠?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할까요? 할까요? 쌤이 해줄 수 있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수행평가 주제로 쓰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보고서 작성하실 때 나 조금 생기분 좀 챙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증명의 대학교 과정이에요. 쌤은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 나왔습니다. 쌤 대학교 때 이거 배웠어요. 잘 적어놔. 이거 뭐라고 읽지 얘들아? 중국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문자로 영어 알파벳 E에 해당되는 로마자. 학원 이름에도 많아. 엡실론. 야, 얘 되게 무식하네. 아니, 엡실론 몰라 이거? 입실론 아니야, 엡실론. 이건 뭐예요? 델타입니다. 엡실론, 델타 방법을 이용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의 엄밀한 고찰입니다. 그게 증명법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쌤이 제목만 소개를 합니다. 적어놓으십시오. 입실론 델타 방법에 의한 함수의 극한의 엄밀한 고찰. 이게 파란창에 치면 나오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연구해서 탐구 주제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가는 예전에 제자가 이거를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썼더니 가산점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쌤은 증명하지 않고요. 대신 이거 필요해요. 저게 되는지 직관적 이해는 필요합니다. 직관적 이해. 봐봐. 극한 fx의 1에서 극한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지? 3을 향해서 가지. 그러면은 이 값은 계속 3을 향해서 갈 거 아니야. 3 이렇게. 그럼 그 3에다가 2를 곱하면 6으로 갈 거 같냐 이거야. 값이 거의 3에 가까울 거 아니야 얘는. 그럼 3에다가 2 곱하면 얼마야? 6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6이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냥 숫자가 함수 앞에 곱해져 있으면 바깥으로 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시그마에서도 됐었어요. 리미트에서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뭘까요? 더하래요. 그리고 극한을 취해주래요. 그러면 요거 따로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답니다. 그 얘기가 2번 주제. 가능하다 이거야.
얘가 예를 들어서 3을 향해서 막 가. 3을 향해서. 얘가 막 예를 들어서 2를 향해서 가. 그럼 얘는 3점 얼마 있고 얘는 6점 얼마 있고 합치면 얼마 5점에 가까워지겠죠. 5점 얼마 계속 5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5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증명해줘야 돼 원래. 근데 왠지 그런 거 같지 않니? 이놈은 3을 향해서 가고 저놈은 2를 향해서 가니까 걔네들을 더해주면 각각의 모든 값을 더해주면 5 여기 점점 찍혀있을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지 뭘 이런 걸 엄밀하게 고찰합니까? 이거 개빡쇼. 부등식으로 해가지고 뭐 근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골치 아파. 너희들은 이해가 잘 안 돼. 나중에 한번 찾아봐. 혹시 그런 책 있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책. 숨막쿵 라고래. 책 제목이 숨막쿵 라고래. 들어본 사람? 숨막쿵 라고래. 야, 얘는 진짜 아는 게 없냐. 숨막쿵 라우데 몰라? 하버드 대학에서 최우등 졸업생을 숨막쿵 라우데라고 해. 그래, 내가 알려줄게 너희. 그런 것도 있었어. 하버드 대학이 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잖아. 거기서 1등 졸업한 애를 숨막쿵 라우데라고 한대. 나도 몰라. 그냥 오늘 라틴어인가 봐. 아무튼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여. 닷셈, 가는, 뺄셈, 가는. 자, 시그마는 곱셈 됐었어? 안 됐었어? 안 됐지. 자, 리미트 되나 안 되나 봐봐. 됩니다. 곱하기도 된다. 어떤 놈이 3을 향해서 막 가. 어떤 놈이 2를 향해서 막 가. 걔네들을 곱했어. 그럼 어디를 향해서 할 수 있다? 6을 향해서. 이거 시그마도 훨씬 쉽네. 그냥 뭐하면 그냥 다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나눗셈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어떨 때는 안 된다. 나누는 값이 0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우리 사칙연산에 이미 배웠던 내용이잖아. 크게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들아. 그 1번 그 조그마한 그 함수 극해석을 거기다 별표 쳐놓으시고 이 말을 써놔야 돼. 두 극한 다시 한글로 한번 다시 써놔. 극한값이 모두 수렴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조금 수준 있는 학교에서는 수렴하지 않은 상황을 산정해서 이 성질이 성립하지 않도록 문제를 싹 꼬아서 내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 근데 최근에 이 근동에서는 나온 적은 없어. 그러니까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두 개의 극한값이 각각 알파랑 베타로 수렴한다면 덧셈 알파 더하기 베타, 뺄셈 알파 빼기 베타, 곱셈 알파 곱하기 베타, 나눗셈 알파 나누기 베타 이런 식으로 계산을 빠르게 해도 괜찮다가 성질입니다. 개념적으로 끝났어요. 좋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9번입니다. 두 함수 fx, gx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1이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는 2. 자, 빨간펜 들고 계시나요? x가 2로 간다 동그라미, x가 2로 간다 동그라미. 그게 같아야 되는 거다. 같은 x를 지향하고 있을 때 fx는 1로 가고 gx는 2로 가잖아. 그죠? 그럼 그냥 1을 대입해봐도 돼.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3fx 빼기 2gx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fx에는 1 넣고 gx에 2 넣어서 3 빼기 4에서 답은 마이너스 1. 답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개 쉽죠? 선생님 막 개념은 막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실제 그냥 뭐처럼 처리해도 된다. 당구장 표시. 함수값처럼 함수값 처리하듯이 하듯이야. 반드시 할 때 듯이 이거잖아. 처리하듯이야. 처리하는 것처럼. 밑에 거야? 위에 거 아니야? 문학. 아니 비문학이냐? 아닌데 이거는 뭐지? 문법. 이거. 처리하듯이. 시옷 받침?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값 처리하듯이 그냥 쑤셔 넣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극한값 존재할 때야. 오케이. 20번.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베타이고 지금 빨간색 밑줄 x가 2로 간다의 빨간색 동그라미. 그게 x가 일단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fx 더하기 gx는 3 나오고 fx 곱하기 gx는 2 나오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요. 알파 베타는 2다.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상관없다. 그러면 뭐 1하고 2잖아. 1하고 2.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말이 있어 없어? 얘가 2고야. 1이라는 거지. 알파에다 2 넣고 베타에다 1 넣으면 정답은 3번 나온다. 예요. 자, 이거는 쉬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들아 진위 판정 문제가 나오거든. 그때 선생님을 또 찾게 될 거야. 너희들. 여기는 쉬워. 계산하는 건 쉬운데 진위 판정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잡으셨습니까? 됐나요? 좋아요.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볼까요? 넘어봅시다. 21번. 21번. 풀어보세요, 21번. 근데 저게 2랑 1로 방정식 풀면 2하고 1이에요. 2차 방정식 풀면 2하고 1밖에 없어요. 이질로 풀어보세요.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어려워지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야, 얘들아. 이렇게 주는 거는 이제 너무 유치하다 이거야. 야, 이거 알파로 주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거 베타로 주고, 이거 더셈 뺄셈 곱셈 나눠서 하는 거 누가 못하냐 이거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대다수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풀어라라고 하면 이제 10론 중에 한 5사람은 못 풀어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못 한다라는 거거든. 이렇게 좀 다 푼다고. 너무 쉽잖아, 성질이. 그냥 쑤셔 넣으면 답이잖아. 얘는 쑤셔 넣을 수가 있어, 없어? 못 넣어. 쑤셔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에서 식변형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잘 펼치시고. 풀이법은 딱 두 가지예요. 치환이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치환이 보편적인 방법이야. 치환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조금 얘는 번거로워. 불편해. 그래서 치환하기 싫으면 모양을 변형한다. 변형해. 치환과 변형 딱 두 가지를 푸는 거야. 알겠니? 두 가지로 일단 풀어봅시다. 자, 치환을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x분의 fx를 잠시 gx로 치환하는 거예요. x분의 fx가 이게 불편하잖아. 이런 모양이 나와야 우리는 이쁘잖아. 그래서 gx로 치환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gx는 3이라는 거야. 또한 이렇게 치환했기 때문에 fx는 xgx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중요해. 이걸로.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fx를 다 뭐로 바꿔? xgx로 바꾸고. 뭐로 바꿔? xgx로 바꾸는 거야. fx를 xgx로 바꿔줘. 그리고 x가 모든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묶은 다음 약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x에다가 0을 한 번씩 넣어봐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의 x가 0일 때 극한값은 7 곱하기 0이야. 7x라는 것은 1차 함수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테니까 0을 넣은 극한값이나 0을 넣은 함수값은 같을 거야. 그래서 얘는 0을 향해서 갈 거고 gx는 x가 0일 때 어딜 향해서 가요? 3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얘는 3을 향해서 간다라고 볼 수 있고 x가 0에 가깝게 갈 때 그러면 5x는 다시 또 어딜 향해서 가? 0을 향해서 갈 테고 x가 0으로 갈 때 gx는 3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3으로 가겠지. 근데 앞에 누가 있어? 3이 곱해져 있네? 9로 가겠지. 따라서 얘는 0 플러스 3분의 0 빼기 9가 되어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가는 게 보편적인 풀이거든요. 시간에서 풀면 다 풀 수 있어. 나중에 제발 쌤 찾아와가지고 쌤 이거 식변을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싸대기 맞는 거야. 쌤이 이미 뭐를 알려줬지? 시환하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기본 정석이야. 요즘 뭘 좀 굴러간다고 식변형으로만 연락이 하다가 막힌다고 쌤 찾아오는 친구도 있더라고. 기본을 먼저 잘해놓으라. 시환을 하는 게 기본 정석이야. 됐니? 자 이제 좀 빠른 걸로 한번 가볼게. 자 이제 빠른 풀이는 변형이야. 변형은 분자와 분모를 똑같은 값으로 나눠봐도 괜찮아. 3분의 4가 있어. 그럼 얘를 2로 나눠봐요. 값이 바뀔까? 안 바뀌거든.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분자 분모를 엽떡 먹을 때 분모자가 있대. 그 분모자는 분자 분모가 다 들어있는 게 분모자야? 자,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는 거야. 자,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똘똘해졌으면 질문이 안 나오지? 여기서부터 질문이 안 나오네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x로 나누면 리미트. 그래서 얘 x로 나누면 얘는 7x야. x분의 fx고 x로 나눴으면 5x고 얘는 x분의 fx.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나눠서 x에다 0을 대입해봤더니 얘는 0으로 가, 얘는 0으로 가. x에다 0을 대입해봤더니 얘는 3으로 가, 얘는 3으로 가. 답은 똑같이 나와. 식변형이 조금 더 빨라. 질문해봐. 뭔가? 네. 한재석. x로 나눠도 되나요? 그렇지. x가 뭐일 수도 있으니까. 0. 지금 0으로 하잖아. 그치? 그럼 x가 0이면 안 되잖아, 원래. 지금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니네가 답을 내봐. 전승민. 가능, 불가능? 왜? 0이 박수. 수업을 잘 듣는 친구들. 잘 듣는 친구.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x가 0을 향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0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야. 0이 아니면서 0에 가깝게 가는 거야. 0.1, 0.01, 0.001, 0.0001 음수 자생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절대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핵심이야. 극한에서. 동의 알겠어? 빨리 키치하자. 승민. 핵심. 딱. 그래서 x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x는 0에 가까운 수지만 0은 아니니까요. 그걸 꼭 질문한다. 잘해야 돼. 선생님, 저 나올 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21번을 해결해 봤고요. 자, 그럼 조금 준비됐습니까? 22번도 해보십시오. 22번도 치환을 해야 돼요. 변형을 해야 됩니다. 풀어보세요, 22번.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요. 그거 서술형에 그렇게 쓰시면요. 감점 우수수입니다. 그게 너가 지금 했던 거를 해도 돼. 어차피 극한값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답은 다 안 맞거든? 근데 네가 한 작업은 극한값과 함수값을 구별을 안 한 거거든. 리미트를 뗀 거잖아. 그럼 fx 3x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근데 아까 그 상식을 이해하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돼. 영어로 가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안 돼. 무한대요? 이게 이제 무한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한 작업은 이거야. 이걸 떼버리고 fx를 3x로 놨다라는 거야. 맞지? 그건 인정하니? 네.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 그럼 네가 뭘 구별하는 거야? 극한과 함수를 똑같이 동일시해서 푼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논리는 벗어났어. 근데 답이 맞아. 거기다 그렇게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와.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 그거를 거르는 유형이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극한의 성질이 A가 무한일 때는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얘가 무한대로 갈 때 둘 다 무한대로 가면 알 수 없는 거야. 극한의 성질을 팔 때 이렇게 놓을 수는 없어. 지금 fx가 이거여도 답이거든. 넌 이렇게 놓겠다라는 거잖아. 이거여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 지금은 이게 지금 말고 이게 무한대일 때. 미안해. 무한대일 때는 이렇게 넣어도 답이고 이렇게 넣어도 답이거든. 0일 때는 상관없어. 0일 때는 저거밖에 없는데 저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넌 야매로 푼 거야. 그런데 답은 똑같아.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x 자체를 gx라고 두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x 자체를 gx라는 함수로 두면은 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gx분의 리미트 fx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3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띄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따가 다시 질문해. 이거 갖고 와서 네가 정확하게 보내줘. 이거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자 다현아 정리를 좀 해보면 fx를 3x로 놓고 푸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쌤은. 거기까지는 이해하면 돼. 자 22번 가보겠습니다. 22번. 근데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그게 웃긴 거야. 자, 22번 갑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의 x 플러스 1분의 f의 x 플러스 1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조금 불편하죠. 왜냐하면 구하고자 하는 값에서는 다 fx가 들어간 식으로 펼쳐져 있어요. fx가 들어간 식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물어보는. 그러면은 이거 x 플러스 1로 놔둬야 돼? 바꿔야 돼? 바꿔줘야 돼요. 이때 또 치환이 들어갑니다.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서 풀어가야 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t는 0에 가깝게 가기 때문에 리미트 t는 0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2t가 되고 얘는 f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이 하나 나와요. 리미트 t가 0에 가깝게 갈 때 t분의 ft는 1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을 가지고 이제 풀어간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가나 ft를 t로 놓고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답은 똑같이 나와. 다음 함수 그러면은 연속적이면 그 답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 말이 이 말과 같다라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극한과 함수를 일치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이거의 fx에 대한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는 거야. 이게 불연속 함수여도 이게 성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근데 너가 이렇게 그냥 ft를 t랑 똑같이 놓고서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틀린 풀이가 돼. 조심해야 돼. 이 말이 이 말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극한에 대한 성질이고 이건 함수값에 대한 성질인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쌤 일단 안 되는 거로 가르쳐 줄게. 나중에 가르쳐. 나중에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는 나중에 가르쳐 줄게. 지금은 정확하게 극한을 배워야 되는 시기니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주어져 있는 식을 치환해서 풀거나 변형해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변형해서 푼다라고 하면 위아래를 뭐로 나누면 되냐면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고요. 저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이용해서 답을 내주시면 돼요. 자, 풀어봅니다. 시작. X제곱으로 나누는 문제. 변형이나 치환을 해야 되잖아. 복잡한 식이니까. 네. 그럼 쌤이 아까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눴어요? X랑. 그럼 얘는 x로 나누거나 x제곱으로 나눠봐야 되지. 근데 여기 지금 보면 xfx라고 돼 있는 거 보여? 뭐가? 네. 근데 우리는 이 모양을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 모양 만들려면 x로 나눠야 돼? x제곱으로 나눠야 돼? X제곱. 그렇지, x제곱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식변형을 할 때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풀어야 풀릴 수 있다. 네. 네. 23번도 풀어보세요. 뭔가 또 이렇게 높겠지. gx는 2fx 빼기 3 이렇게 높겠지. 맞지? 아직 그까지 갔어. 풀면 안 돼. x제곱을 나눴어? 근데 X제곱으로 뭘 나눠야 분자 분모를. 분자는. 근데 이 식이 그냥 X. 아, 이 값을 그냥 X제곱으로 둘 다 나누면 되는. 자, 이 안으로 치환을 해봐. 치환해서 풀어. 다른 방법을 하지 말고. 치환해서 풀어. 그거 풀어봐요, 그걸. 20번 만만치가 않아. 21번, 22번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얘들아.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기본 개념에서 잡힌 거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여기 둘 다에다가 X제곱. x제곱 그냥 나눠. 그거 다음에 그 나누는 걸 모르면 갖고 와. 네. 항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못 나누고 항이 하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거야? 21번에 나누는 거야. 여기 봤어, 안 봤어? 이거 봤어, 안 봤어? 맞죠. 이거 봤어? 아, 잠시만요. 봤어, 안 봤어? 봤죠. 근데 이거 아까 풀어줬는데 이거 자꾸 왜 물어봐요? 나 풀어가는 방법을 따로따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네. 분수 나눴으면 몰라? 아, 예, 알고. 또 이게 또 있더니 어디 또 거름마당에 또 쌤한테 또 혼나가지고 또. 어? 황다혜 22번 풀었어? 답 맞았어? 1번이야? 오씨 맞았네. 23번 풀어봐. 22번 풀었으면. 풀었니 예선? 생각 중에 23번 풀면 이제 완벽해지는 거야. 23번이 계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이 유형에서는 난이도 제일 높은 거야. 예제 됐니? 22번? 1번 나왔어? 오케이, 좋아요. 너 치환하기 싫어서 지금 변형 물어보고 있어, 한테. 아니, 취향할게요. 됐어, 임마. 꺼져, 임마. 자, 23번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배운 다음에 쌤이 더 설명을 해줘야지 너네가 좀 이해가 될 거야. 아직은 그냥 기본만 기억하고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이제부터 좀 이제 심각하네. 무한대야. 그리고 리미트 x가 역시 1로 갈 때 2의 fx에 gx가 3이라고 되어 있어. 됐지?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조작을 잘 해서 변형을 잘 해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fx 빼기 뭐 3gx를 3fx 빼기 gx로 나눈 값을 구하래. 이 문제를 그냥 풀 수 있으면은 여기 성질이 완벽하게 이해가 잘 된 거거든. 한번 해보라고 했다고 했어. 자, 한번 시도를 해봤니? 승민이 어떻게 시도했니? 할머니야. 어떻게 했어? 제일 먼저 뭘 했어? 저는 리미트 x가 위에 거를 t라고 t? 누구를 t로 뒀어? 얘를? 예, fx를? fx를 t로 두고 아니 무한을 t로 무한을 t로 둘 수가 없어. 일단은 1차적으로 틀렸지. 무한은 값이 아니야, 무한대는. 그거를 t로 놓으면 안 돼. 논리가 잘못된 거야. 혹시 푼 사람? 가위 못 풀었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이런 얘기거든. fx가 이제 발산하게 된단 말이야. 이거 발산이라고 그래.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라고 그래. 해가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fx가 어떤 걸까? 1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무한대로 가는 그런 거 이를 본 적 있어? 이게 있어, 그치? 여기가 1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1의 우극한 어디로 가? 올라가지. 무한대. 1의 좌극한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림이 없네. 근데 이건 값이라고 그랬어? 상태라고 그랬어? 상태. 값이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성질을 쓸 수 있어? 없어?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없어.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없다. 왜? 아까 빨간색 밑줄 긋고 당구장 표시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극한의 성질을 쓰려면 둘 다 수렴해야 된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던지고 가자. 집에 가자. 어떻게 풀어야 돼? 아이디어 좀 얘기해 줘. gx가 gx가 뭔가 무한을 그냥 가져서 뭔가 무한 빼지면서 사라지는 느낌. 오, 맞는 말입니다. fx가 무한대로 계속 커지고 있다를 여기다 뒀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게 나오려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오, 맞아요. 오,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그거 좀 되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진짜 던져야 될까? 잘 생각해봐야 되나. 무한이라는 개념이 나오고부터 어려워지는 거지. 무한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쉽단다. 극한의 성질도 값이 3, 2 이렇게 있으면 그냥 쑤셔 넣으면 답이 나와. 그치? 여러분들이 사고를 확장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도 과연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있을까? 그런 방법은 무엇이 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것만 봐도 얘들아 이제 한번 맞춰봐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한이 어려운 거야. 무한. 이게 수렴하는데 같이 존재하는데 얘도 존재하는데 근데 그 값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해봤자. 자, 이렇게 간대. 한번 이렇게 이거야. 자, fx를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무한대야. gx를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무한대야. 그럼 얘가 지금 무한대고 무한대 꼴이지. 얼마일까 이거? 1일까? 1이라고 하면 맞을까? 이거 맞는 표현일까 다른 표현? 아닌 것 같지? 왜 아니지? 무한대는 값이라고 그랬어? 상태라고 그랬어? 상태라고 했다. 만약에 fx가 x고 x제곱이야. x에다가 x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이 커지잖아. x제곱 이렇게 되겠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로 커지잖아. 그럼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란 말이야.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거 맞잖아. 그럼 근데 얘를 약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냐? 그지? 또
이럴 수도 있잖아. 거꾸로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이게 아니네? 선생님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됐니? 이게 극한이야. 함부로 단정해버리면 안 돼. 숫자가 아닌데. 값이 수렴하고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상수배, 바깥으로 빼내는 거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무한대가 출현한 이후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제입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여기서 x분의 x에서 x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커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느낌입니까? 엄청나게 큰 양수죠. 아, 양수만 여기가 0이 아니잖아요. 이 x를 무한대로 보내본다는 게 쫙이 멀리, 원점에서부터 쫙이 멀리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가능하죠? 큰일 났다. 주름이 큰일 났다. 무한대 나오고 나서부터 하지. 자, 한번 느껴봐.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건데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인식을 좀 해보자. 자, 이거의 극한값을 한번 예지가 한번 말해줄래? 쌤이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예지야? 아니야. 승민아? 0이지. 이 극한값이 얘들아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이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거든. 모든 극한의 개념. 저거 인정할 때까지 쌤이 기다려줄게. 끄덕끄덕 해봐. 인정되는 사람. 다 해야지 나 넘어갈 거야. 다 끄덕끄덕 해 빨리. 장애미 왜 끄덕끄덕 안 해? 그래서? 임지영을 끄덕끄덕 안 해. 딴 생각하고 있어. 이게 가장 시초야. 여기까지 됐니? 왜 그러니 근데 이게? x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지? 무한히 커지는 거지. 그거의 역수지. 그럼 느낌적으로 이런 거네. 1억 분의 1이네? 1억 분의 1이면 0.00000001일 거 아니야? 그럼 1조 분의 1이면 그거보다 더 커져, 더 작아져. 더 작아지면서 0에 가까워지잖아. 1경분의 1이면 더 0에 가까워졌겠지. 아, 그러니까 0에 가깝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틀을 잡아드릴게요. 분모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분자가 어떤 상수로 가고 있으면 이 값은 0을 향해서 갈 것 같습니까? 얘들아, 값을 특정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하는 거야. 추론이 되면 그걸로 끝내는 거야. 극한. 추론을 하는 거야. 분모가 엄청 커지네. 분자는 상수 고정돼 있네. 그럼 결국 얘는 굉장히 작은 값에 가겠지. 0에 가까운 값에 가겠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때 0은 0은 아니에요. 0에 가깝게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인식되시고 추론되시면 끄덕끄덕 하십시오. 돼? 배가 그렇게. 됐니? 돼? 돼? 자, 그러면 저거 문제 이제 자 따라와. 이거죠. 이거죠. 천천히 따라주세요. 천천히. 다 끄덕끄덕 해야 넘어가는데. 끄덕끄덕. 무슨 생각해? 물 마시고 싶다. 뭐 하신 거야, 갔다. 지금 생각이 지금 좀 딴 생각하고 있어. 됐어? 그러면 이거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는 성질 쓸 수 있어, 없어? 곱해볼게. 곱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의 fx
빼기 gx에다가 fx분의 1을 곱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곱셈의 성질에 의해서 3 곱하기 0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이제 이거 곱하면 2 fx분의 gx fx 뭔지 알아? 몰라. gx 뭔지 알아? 몰라. 그런데 이 녀석의 극한값은 2로 가야 할 거야. 그래야 2에서 2를 뺀 게 0이 나오겠지. 얘의 극한값을 찾아라라고 하면 얘가 2로 가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 2로 가야 되잖아. 3으로 가면 돼? 4로 가면 돼? 무한대로 가면 돼? 무한대로 가면 2에서 무한대를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 나올 거 아니야. 0으로 가면 돼? 2에서 0 빼면 2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어떤 식인지 몰라. 그래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gx는 어디로 간다? 2로 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이끌어가요. 무시할 게 없습니다. 됐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fx 빼기 gx fx 빼기 3gx는 위아래를 fx로 나눠버리면 3 빼기 fx분의 gx고요 1 빼기 3의 fx gx가 되므로 이 값이 얼마지? 값만 알아요. 그 식은 몰라요. 2로 간다 이거예요. 따라서 3 빼기 2분의 1 빼기 2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답이 됩니다. 정리하라. 자,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요. 관련된 문제를 여러 개 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시겠습니다. 쌤, 무한과 2 곱하기 무한은 같은가요? 네가 답을 알고 있을 거야. 무한이랑 2 곱하기 무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쌤이 아까 얘기해 줬는데 똑같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식이 다를 수 있잖아. 한 놈은 x고 한 놈은 x 제곱이야. 그럼 얘는 100이면 얘는 100의 제곱이잖아. 똑같이 커지지만 값은 다를 수 있잖아. 상태가 같다는 거지. 값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한이 커지는 상태가 똑같을 뿐이야. 값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무한대와 2 곱하기 무한대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무한분의 무한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무한분의 무한을 계산할 수가 없지. 식을 찾아야지. 그 식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근데 야매로 풀면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네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무조건 1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항상 1이니? 아니잖아. 답은 나오지. 식을 봐야 된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 식이 정해질 때가 있어. 그게 이제 나중에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 쌤과 너가 지금 배워야 될 이 티키타카 했던 이게 정확한 표현법이고. 또 다르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야? 무한이야? 0일 수도 있잖아. x에서 x 빼면 0이잖아. 여러 개의 답이 나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답이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도 답이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다. 그걸 정리해 줄 거야. 기타야.